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벨리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A 지벨리 활성화팀 김상용 팀장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지벨리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SBA의 5개 팀이 참여한 공동 사업 설명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해 주신 기업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 지벨리 활성화팀, 그리고 지캠프 메이커 스페이스팀, R&D 사업팀, 기술혁신팀, 그리고 지식재산팀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벨리 활성화팀의 사업 내용이 지벨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현장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처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링크에 지금 사업 설명회 자료가 있고요. 거기를 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업별로 문의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게 되게 되면은 설문을 통해서 25분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래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도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분들께 하나라도 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5개 부서가 참여하다 보니 예정된 시간이 60분이지만 종료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지벨리 활성화팀의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사업으로서 지금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사업은 지벨리 스케일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개요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요, 지원 대상은 지벨리 금천구 구로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품, 기술, 서비스 상용화 및 고도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이제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지원 규모는 총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민간 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3천만 원 10개 기업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좀 금액을 좀 낮추고 그다음 기업 수를 12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 및 문의처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서류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 서면평가 심사, 그리고 2차 대면평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협약 체결을 하고 바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중간평가, 최종평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스케일업 사업 모집 대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기 사업화와 빠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벨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소재지가 중요한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금천구 또는 구로구 소재 기업이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개년도 서울시 및 SBA 그리고 지벨리 유관기관 사업 수행 실적 보유한 이 기업들은 우선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 지정 혁신 성장 동력 선도 사업, 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는 우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산업 연구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지벨리 소재 중소기업인데요. 특히 주관기관은 반드시 구로구 금천구 소재 기업이라야 하고요. 그리고 5개의 기관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R&D 과제 수주를 목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제안하는 자율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구회당 2건 이상 과제 도출은 필수입니다. 올해 지원하는 규모는 총 6개 연구회가 되겠는데요. 지원금은 연구회별로 1,500만 원 내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난해는 이제 10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6개로. 그리고 모집 기간은 3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받고 있고, 궁금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지금 현재 서류 접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협약 체결을 하고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중간평가 그리고 최종평가 통해서 마지막으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목적하고 주요 운영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 R&D 사업을 이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산학연구회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R&D 사업을 타겟으로 해서 할 건지가 먼저 좀 이렇게 명확히 설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R&D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산학연구회를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운영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2B BS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벨리 소재 중소기업이 되겠는데요.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기업 모집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6개 내외의 수행기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수행기업당 이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행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그 프로그램은 최대 저희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행기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진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집하는 거는 수행기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업이라 하면은 지벨리 내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홍보 마케팅 분야 BS 기업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개의 BS 기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일반 기업들, 수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진 기업을 다시 또 한 30개 내외 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 절차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행 기업 모집을 해서 1차 서면 평가, 2차 대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 체결을 SBA와 수행기업 간에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진기업 모집을 진행을 하고, 수진기업은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은 수행기업하고 수진기업 간에 협약 체결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시로 또는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 보고를 수행기업과 수진기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행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행 기업에 대한 이 카테고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 마케팅 분야라고 했는데요. 홍보 마케팅 분야에는 지금 여기서 조사 일반 컨설팅, 그리고 홍보 광고 부분, 브랜드 개발 관리, 그리고 전시회 행사 영업 지원,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이 지금 BS 기업으로서 지금 수행 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벨리 해외 판로 개척, 이것은 온라인 수출 상담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해는 약 한 78개 기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약 한 8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벨리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으로 스파크 앳 지벨리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첫 번째는 지벨리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두 번째에 있는 지벨리 살롱 운영이 지금 지벨리 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벨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뭐 교육,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조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 분야 체크해 주시게 되겠다, 체크해 주시면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온라인, 그 세미나, 포럼, 뭐 강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벨리 창업 큐브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보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라고 지금 3단지 쪽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9월 30일경에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완공 전에 저희가 기업들을 모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육 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는 보육 지원 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육 지원 사업은 사업 공간,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공간 플러스 이 숙박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지금 갖추어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원룸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먹고 잡고 하시면서 또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모집 규모는 이제 5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58개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1인실이 50개, 그리고 다인실, 4인실이 8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이게 공통적으로 이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원 우대 분야 궁금합니다. 이게 스케일업 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정 혁신 성장 동력 및 선도 산업,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를 좀 저희가 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식 재산 부분과 제품 제작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갖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직접비 구성의 가이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이거는 반드시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의 인건비, 그리고 자산성 장비 구매 비용은 이거 계상 불가 항목이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기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그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소급 적용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 쪽에서 이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산학 연구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고문에 나와 있지만 지원 대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주관기관은 반드시 지밸리 소재 중소기업이라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회별로 5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 가능한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좀 있었는데요. 크게 보시게 되면 3개로 나눠집니다. 연구학습비, 연구활동비, 인건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연구활동비는 40%, 인건비는 10% 이내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학습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점 적용 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중복 적용은. 가점이 지금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그 최종평가 우수 과제 주관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서울 기업 각각 5점씩 부여를 하게 되는데 2가지 다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5점만 부여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밸리 맞춤형 BS 지원 사업에 관련해 갖고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수행기업 홍보 마케팅 분야 외에 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 마케팅 서비스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진기업당 하나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수진기업은 2개까지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요.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서 1개만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번째, 그 수진기업이나 수행기업이 중도 포기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예비기업, 후보기업이 되겠죠. 후보기업으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네, 공통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지밸리 기업이라는 것은 소재지가 법인 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이 금천구, 구로구 소재 기업이라야 되고 비용에는 부가세는 제외돼야 되고 중복 참여는 기관이 다르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다른 출연기관 또는 중앙정부 다른 기관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 이제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반드시 회계감사 수수료를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전액을 성금으로 지원받는 사업, 일 경우에는 이행 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필수인데요. 이게 해당 사업은 스케일업과 산학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지정 혁신 성장 동력, 그리고 선도 산업,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 스케일업과 산학 연구회가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협약 체결 후에 협약 변경은 저희와 서로 먼저 사전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 요청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약 변경 승인 여부 공문을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밸리 활성화 팀의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질문이 다행히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설명을 잘하신 건지 잘한 건지 아니면은 이해를 참 이렇게 잘 해주셔갖고 그런 건지 어쨌든 질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팀 사업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팀 사업 설명은 Gcamp 메이커스페이스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설명을 맡은 김세준 책임입니다. 저희가 G캠프 같은 경우는 행사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사업에 대한 시설이나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는 금천구에 있는 시설이고요. 일반적으로 메이커라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 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19년에 오픈을 했고요. 약 300평 정도의 규모에서 각종 이제 그 전문가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나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제작 지원, 워크샵, 해커톤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그 양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다음 디자인,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실제로 이걸 목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틀리게 그 각종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지 개발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걸리는 것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빠른 제조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천에 있는 구조가 제일 빠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반적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지는 완성도를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만 있으면은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사진에 있는 샘플은 혼자서 탁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둔 예시로 해가지고 사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G캠프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시제품 제작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품을 들고 와서 그러니까 시제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설계, 가공 지원들을 하는 곳이고요. 그에 따른 기본적인 그 기기라든지 전문가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쳐진 기본적인 시제품을 통해 가지고 소량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간이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금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구조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ORCAD라든지 아니면은 비글본이라든지 각종 보드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캠프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런 교육들을 갖다가 상시 링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강의만 들으셔도 어떤 기초적인 소양이라든지 중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캠프의 주요 사업들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메이커들이나 기업들이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전문적인 장비,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 제품들이 티스타즈 같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설적인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중인 티스타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예비 창업 TV라든지 아니면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주 1회 온라인 미팅 또는 주 2회 사무실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또는 DIY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팀 등 총 23개 팀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자제품 쪽 개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DIY형 쪽으로 일반적으로 조립 구조에서는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그리고 시제품 개발을 위한 그 장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주요 질의사항들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질의들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것을 만들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하냐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개월의 지원 기간 동안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제품까지 오기는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시작품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품화를 어느 정도 거친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혹시 선정되시면 저희가 5개월 동안 그것이 시제품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의 사항분위는 아까 스케일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료비 위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뭐 또는 이제 고정성 경비 아니면은 고정성 장비 이런 것도 쓰실 수 없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재료비 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요. 부가세는 역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티스타즈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먼저 돈을 쓰시고 그 돈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후에 지급하는 일종의 바우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급을 저희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시고 허락된 내역에 대해서 차후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하시고 그걸 돈을 지급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티스타즈 같은 경우 23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3개 팀을 이제 수시를 모집하고 있고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월 달은 19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3월 달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23개 팀이 다 차면은 저희가 마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스타즈 시제품 개발 성과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티스타즈 지원한 팀이 현재 40개 팀이 있는데요. 그런 팀들이 실제로 시작품을 만든 다음에 저희 지원을 통해서 이 다양한 제품들을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 중에는 펀딩에 들어가서 실제로 펀딩에 성공한 제품도 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펀딩 주요 성과들인데요. 아까 앞에 보였던 것 중에서 이제 목에 거는 선풍기, 에어러블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 27,000% 정도의 펀딩 성과를 거둬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지원 사업 트랙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랙 1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약간 좀 트랙 1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가 이제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기반의 메이커 스페이스다 보니까 그쪽 기반의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7년 미만의 구로 금천구 소재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원금은 스케일 트랙 1이 이제 2천만 원인데 저희는 500만 원으로 12개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똑같이 지원금을 먼저 그러니까 대금을 먼저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후지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숙지를 해주시고요. 3월 말 정도에 공고를 해서 4월 정도에 선정을 하고 3개월간 지원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시제품들이 실제로 제품화되고 그것들이 다양한 R&D라든지 실제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컨설팅 신청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됐고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좀 약간 말이 빠른 것 같아서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거로 발표를 마치고 다음 팀에게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R&D 사업팀의 김현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지벨리 활성화팀에서 이렇게 저희 팀 지원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한 1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저희 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 사업 중에는 벌써 공고가 나가서 과제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공고를 시작해서 이제 과제를 접수받을 예정이니까 많이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산업별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R&D 지원센터에서 총 35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기업 R&D 지원과 정책 R&D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렇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공개평가형입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대로 공개평가 방식을 통해 ICT, 융합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이시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한 없이 단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로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 시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사업기간은 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하시는 민간 부담금이나 기술료 징수 또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미 공고가 나가서 과제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접수 기한은 3월 25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크라우드 펀딩형입니다.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 6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연계해서 시장성 검증을 도와드리고 또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의 기술 개발과 제품 제작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이시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기술이 적용된 분야기만 하시면은 네, 시제품, 어제품 제작 가능한 기술 적용된 분야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부담금이나 기술료 징수는 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선정되시면 7개월의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국내외 6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연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국내 플랫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 국외 플랫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미 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접수 기한은 3월 23일 화요일까지니까 많은 접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장 단계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혁신 기술 성장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집중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독으로는 접수를 하실 수 없으시고요. 무조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시고요. 협력기관으로는 국내외 대기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 이렇게 구성하셔서 들어오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신소재 분야 등이 있고요. 아까 두 사업과는 다르게 민간 부담금이 있고 사업 끝나고 나시면 기술료 징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사업기간 1년 동안 R&D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신다고 모두 들어오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시고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충족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으로부터 주관기간이 3년 이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하셨거나 아니시면 국내외 수요처를 이미 확보하고 계시거나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셨거나 3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의료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바이오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기업 단독으로는 이 사업도 참여하실 수 없고 무조건 산학연병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컨소시엄과 차이점은 바이오 의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도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분야는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를 지원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민간 부담금 있는 사업이시고 사업 끝나고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 2년 동안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한 번 더 공고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한 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랙을 나누어서 아까 일반 분야 그리고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목적 보시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방역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지원이고요. 아까 일반 분야와 차이점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분야, 그리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무조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 소재 중소기업도 단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감염병 대비한 방역기기, 진단의료기기 등이 되겠고요. TRL 7단계 이상, 즉 과제 수준이 상용화, 사업화 수준이 되는 과제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사업기간 1년이 되고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산학연 기술 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사업도 산학연 컨소시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에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관기관은 무조건 그러면 양재에 위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시면 주관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민간 부담금 있고 기술료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기술 개발하시는 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의료 기술 사업화처럼 작년에는 2번 공고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분야 이렇게 한 번 분야만 나누어서 공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는 비대면 방역 등의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과 분야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일반 분야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물론 컨소시엄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방역 비대면 방역 분야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민간 부담금과 기술료는 그대로 있는 사업이고요.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R&D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쥐벨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간 ICT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네, 지원 대상은 이것도 컨소시엄을 무조건 구성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무조건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하고 지원 분야는 IoT 등 미래 신기술 중심으로 타산업과 융복합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부담금이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끝나시면은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 사업도 이제 조만간 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패션 산업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패션 산업의 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고요. 아까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주관기관이 꼭 동대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시면 주관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패션에 다른 혁신 기술이 접목된 그런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부담금 있고 그리고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기술 개발하시고 사업화 하시는 데에 R&D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네, 금융 보안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서울 소재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컨소시엄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 컨소시엄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협력기관도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지원 사업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분야라면 전 분야 다 지원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TRL 7단계 이상의 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징수하는 사업이시고요. 선정되시면 1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시면은 좀 더 관심이 간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서울 R&D 지원센터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해 공고도 볼 수 있고 올해 공고 새로 뜨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제 접수도 이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별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셨는데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자료 보시고 담당자께 전화 문의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남겨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팀이 오셔서 사업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의 김한주입니다. 저는 오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 PPT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제목에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베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을 테스트베드의 장으로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계시는 혁신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실증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장 혁신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여야 되고요. 다음에 서울시 공공 분야에서 제공해드리는 실증 장소에서 실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단독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주관기관이 필수이고 다음에 협력기관으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기관, 대학병원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이 하나라도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은 그 공고문에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이제 박스에 세부 설명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그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혁신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계신 그 혁신 제품을 실증하시면서도 혜택을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계시는 혁신 제품을 실증함으로써 서울시정 혁신하고 그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양쪽에 다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후에는 기술 성숙도 6단계 TRL이라고 부르는데요. 6단계 이상이 이제 시제품 이상이나 아니면 상용화 직전의 완제품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인증이나 승인 없이 가급적 바로 아니면은 6개월 이내 설치를 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을 보시면은 지원 기준이 이제 예산 지원형과 기회 적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D 형태 사업에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게 이제 예산 지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증 지원금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형은 실증 장소와 그다음에 실증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혁신 제품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실증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부 그런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그 실증 제품을 설치 후에 유지 보수하시는 비용, 그다음에 실증이 끝나고 나서 철거 및 원상 복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실증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했는데 이 실증 기관이라고 하면 공공 분야의 실증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서울시 부서, 그다음에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R&D 베이스 과제다 보니까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제 판가름을 내는데 성공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실증 확인서를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명의의 국문 영문 실증 확인서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국내에 판로 개척하실 때 레퍼런스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2018년도에 테스트벨 사업을 처음 론칭해가지고 그때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국문, 영문 실증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 적극 활용하셔서 뭐 개인 SNS에 영문 레퍼런스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대표님이 올리셨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나이지리아 바이어가 보고선 관심이 있어서 연락도 오고요. 뉴질랜드 바이어가 또 보고서 또 뭐 미팅을 해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해외 진출에 이제 뭐 이런 물꼬를 튼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실증 확인서를 발판으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요게 뭐 가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가 때 조금 참고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잘 선정이 되셔서 그다음 작년에 이제 공공구매도 수억 단위로 그렇게 이제 수주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현물 또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은 뭐 부담 없이 1원도 출자를 안 하시고 현물로만 그렇게 이제 출자를 20%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보시면은 그 예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이제 4억이다 보니까 4억일 경우에 이제 얼마를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하시는지 그 공고문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제공형은 이제 말 그대로 기회만 제공하는 거라 실증 장소 및 실증 확인서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요. 실증 비용은 자비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이제 주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중견기업까지 가능합니다. 그 지원 규모는 총 95억 원이고요. 과제당 최대 이제 4억 원까지 그 실증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올해는 30개 과제 내외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 형태는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혁신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를 공고문 부치밀에 나와 있는 그런 실증 기간 링크에 나와 있는 그 목록을 보신 다음에 이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실증 장소에서 실증을 해보면 적합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형태로 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지정 공모는 먼저 실증 기간의 시정 혁신의 도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과제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이제 좀 해놓은
그 공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개의 지정 공모를 내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선정이 됐고 올해 이제 다시 이제 넘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올해 또 지정 공모 수요를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접수에 가시면 그 지정 공모 그 과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자연공모, 자유공모, 지정공모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절차는 사업 공고가 총 3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SBA 홈페이지, 그리고 그 신기술 접수소 3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공고 후에 이제 상시 접수, 수시 평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 접수소 통해서 이제 상시 접수를 하시면 평가를 이제 한 2달 정도 진행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산학연 협력사업 시민위원회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 및 실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는 1차 서류 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실증기관 사이에 이제 실증 세부 내용 협의하는 시간, 그 다음 2차 대면 심사, 기업 발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증 진행을, 협약 체결 실증 진행하고, 월별로 이제 그 월간 보고서라는 거를 접수하면서 좀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 최종 평가를 통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규모에 보시면은 최대 4억 원에 1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 이내다 보니까 좀 빨리 이제 실증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발급받아서 판로 개척을 하고 싶으신 생각에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좀 짧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실증 제품 설치하시는데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경험상 12개월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그런 걸 고려하셔서 실증 기간을 처음에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실증 기간, 서울시 부선의 산하기관하고 서울시 교육시청인데요. 지원 가능한 제품 서비스 실증 적용 방안하고 기대효과를 이제 해당 실증 기간에 제한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이게 이제 예산 지원용이 되겠고, 기회 적용도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요 기술 제안서를 실증 기간에 이제 제출을 해서 그 실증 기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용 여부를 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증 기간에서 좀 그 실증을 할 수요가 있으면 수용 의견이 왔을 경우에 선정평가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고 협약 체결 후에 시정금을 이제 드리고 최대 12개월 동안 실증을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 중으로 많이 저희가 받는 게, 그러면은 그 실증 기관에 사전에 기업 입장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뭐 기술 제안서를 이제 제출할 건데 그 수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좀 타진을 해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공고문에 그렇게 실증 기간에 미리 타진을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많이 몰리는 실증 기간에 조금 업무마비도 될 수 있어서 그렇게는 저희가 안내가 나가지는 않는데요. 뭐 적극적이신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리 좀 타진을 하셔가지고 뭐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제한 사항은 아니어서 뭐 적극적이신 기업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테스트베이스 서울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올해 95억 원 규모로 이제 하기 때문에 95억 원이 다 선정이 되면 조기 마감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늦어도 가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억 원 규모가 다 차서 선정이 마감이 되면 신기술 접수소에 이제 파업창으로 해가지고 올해 95억 원 규모 다 선정이 완료돼서 마감이 됐다고 그렇게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리 좀 준비하셔서 상반기 중에 많이 좀 신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그 채널 통해 가지고 질문이 혹시 올라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이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질문 주셨고요.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PPT를 이제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투트랙으로 저희가 좀 그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접수 및 현장 평가는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 통해서 이제 문의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 실증 관련된 뭐 그런 질문은 저희 SBA 기술혁신팀으로 이 전화번호와 뭐 메일로 언제든지 그 문의 주시면 세부 내용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베드 서울 1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김성근 변리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센터는 서울시와 특허청이 합작해서 만든 기관으로 서울 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그리고 IP 교육과 관련된 서울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추가로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육성하는 IP 스타기업 육성과 관련된 특허청 매칭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1년 서울센터에서 진행하는 세부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된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서울 소재 시민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시거나 보유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 사업에 지원하셔서 해외 출원에 관련된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1년에 총 2회가 진행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저기 국내 출원된 건에 대해서 아직 해외 출원이 진행되지 않은 건만 대상으로 한다는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심판소송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상대방한테 이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우리가 이제 특허 등록까지 받았는데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에 휘말렸을 때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리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나 변리사를 매칭해 드려서 각종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심판소송 비용 지원 사업과 함께 기술보호 지원단이라는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울 시민 또는 기업 특허 담당자분들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지식재산 상담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서 직접
또는 이제 유선으로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재산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특허청에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내용의 교육, 뭐 디자인이나 상표에 관련된 교육, 저작권 교육, 뭐 특허 침해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시면 지식재산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뭐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센터에서는 특허청 매칭 사업과 관련된 IP 스타 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이제 특허청 매칭 사업은 개인보다는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을 뽑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타 기업으로 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이제 3년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IP 바로 지원 서비스는 이제 제목 그대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IP 관련 도움, 예를 들어 뭐 특허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뭐 제목 그대로 바로바로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유 기술에 대해 선행 특허를 분석을 실시하는 이른바 특허맵 컨설팅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특허청 매칭 사업 중에 유일하게 개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아이디어를 구체화, 고도화시켜서 특허 출원까지 연계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이제 올해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고 이제 본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서울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현재 센터장님 한 분과 그 이하 변리사 3명, 전문 컨설턴트 3명, 또 이제 이제 업무하시는 행정연구원 3명, 이렇게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사는 상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암이 아무래도 서울 서북부에 위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2019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금천에 분소를 내게 되었습니다. 금천 분사무소는 G밸리 활성화팀과 함께 현재 이 위치인 대륙 포스트타워 5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 상담은 어려우나 본사 상황과 동일하게 금천 사무소에서도 별도의 유선 연락망을 두어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니 지식재산 관련한 궁금증 또는 문의, 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천 사무소, 저희 금천 사무소 홍보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금천 사무소의 상담 인력으로 이제 변리사 1명, 컨설턴트 1명 이렇게 2인이 짝이 되어 요일별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순환 근무는 변리사와 컨설턴트의 전공, 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순환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상담을 진행할 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서 각 상담 인력의 배치 효율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나 금천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서울 지식재산센터 금천 분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면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 지식재산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G밸리 활성화팀 팀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G밸리 활성화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계획했던 1시간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에 1시간 정도 시간에 이제 맞추어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저희가 했던 이 모든 그 지원 사업 안내가
그 지벨리에 있는 기업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지벨리 활성화 팀에서는 뭐 이번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아마 보셨겠지만은 단계별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G캠프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가 주로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저희 지벨리 활성화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 그 다음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는 R&D,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시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면은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까지 쿠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커피 쿠폰. 그래서 저기 설문에 아직 응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설문에 응해 주시면은 남은 커피 쿠폰 당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사업 설명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